여러분, 혹시 길을 걷다가 나무를 유심히 살피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나무 껍질을 만져보고, 가지를 들여다보고, 잎사귀 하나하나를 관찰하는 사람 말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이겠거니 하고 지나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내미는 명함을 본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직업란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나무 의사. 이상하지 않으세요? 동물도 아닌데 어떻게 의사라는 직함이 붙었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아픈 나무를 고치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고 있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 봄 서울 한복판에서 100년 넘게 살아온 나무 한 그루가 누군가에 의해 조용히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범인을 밝혀낸 사람이 바로 이 나무 의사였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 낯선 직업의 정체부터 파헤쳐보죠. 나무 의사. 요즘 특히 5060 세대가 몰려들고 있는 직업입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이 직업의 화려한 앞면과 서늘한 뒷면까지 오늘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나무는 왜 병에 걸리고 왜 그 병을 고칠 의사가 필요할까요? 나무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연약한 생명체입니다. 사람이 감기에 걸리듯 나무도 각종 병원균에 감염돼요.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은 물론이고 해충의 공격을 받고 영양이 부족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차량 배기가스, 도로 공사로 인한 뿌리 손상,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수분 스트레스까지 나무를 위협하는 요소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무는 스스로 병원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의 눈과 손길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무 의사입니다. 나무를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하는 국가 공인 전문가죠. 이게 그냥 취미나 봉사가 아닙니다. 2018년부터 국가 자격증으로 정식 도입됐고 지금은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나무 진료는 반드시 나무 의사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수요가 법으로 보장된 직업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나무 치료를 못하게 막아놨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죠. 이 사람들 도대체 얼마나 벌까요?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의 나무를 진단할 경우 한 건에 수백만 원씩 받는다는 소식이었죠. 실제 공식 수치를 볼까요? 2026년 기준 나무 의사의 하루 노임 단가는 약 32만 6천 원입니다. 하루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나무 의사 연봉 1억 이야기, 이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실제 신입 나무 의사의 초봉은 연 3천만 원에서 3,600만 원 선입니다. 경력이 3년에서 5년쯤 쌓이면 4,500에서 5,500만 원 정도, 그리고 자기 나무 병원을 개원하거나 대형 프로젝트를 맡으면 그때 비로소 6천만 원,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즉, 연봉 1억은 극소수 스타급 전문가의 이야기지 자격증만 따면 누구나 그렇게 버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5060이 몰릴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늦게 시작해도 됩니다. 대부분의 재취업 시장은 나이가 벽이지만 나무 의사는 인생 경험과 진득함이 오히려 무기가 됩니다. 실제로 자격 취득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이에요. 두 번째, 정년이 없습니다. 체력이 아니라 지식과 판단으로 하는 일이라 60대에 시작해 70대까지 현역으로 일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세 번째, 의미가 남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얘기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 완전 꿀직업 아니야? 하고 결심하시기 전에 반드시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절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 의사 시험 합격률 최근 회차 기준 약 22% 안팎입니다. 5명이 도전하면 1명 붙을까 말까예요. 그마저도 시험 볼 자격을 얻으려면 150시간의 양성 교육을 이수하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해야 합니다. 시험 과목도 만만치 않아요.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나무의 병과 벌레와 생리를 거의 의대 수준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숫자로 보면 더 확 와닿습니다. 지금까지 양성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10,000명이 훌쩍 넘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무 의사 자격증을 손에 쥔 사람은 단 1,737명 뿐입니다. 10,000명이 도전해서 1,700여 명만 통과한 그야말로 좁디 좁은 문인 거죠.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이 직업의 서늘한 이면이 있습니다. 첫째, 나무 의사는 사무실에서 서류만 보는 직업이 절대 아닙니다. 안전장비를 메고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 병든 가지를 잘라내고 장비를 들고 땅을 파서 뿌리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여름엔 폭염과 모기와 싸우면서,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긴급 진료를 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업계에서 허리와 관절 통증은 거의 직업병처럼 여겨집니다. 머리로 판단하는 전문직이면서 동시에 육체 노동자의 고단함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적인 직업인 겁니다. 둘째, 이들은 사람들의 반대와 갈등까지 견뎌야 합니다. 나무가 위험에 가지치기를 결정하면 주민들이 몰려와 항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무가 햇빛을 가리거나 낙엽이 지저분하다며 나무를 없애달라는 민원이 쏟아지기도 하죠. 나무는 그 동네 모두의 공공재이자 정서적 지주니까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사라진다는 건 그 동네 사람들의 풍경 하나가 통째로 무너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무 의사는 단순히 진단하는 사람을 넘어 얽히고 설킨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까지 떠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직업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전체의 36%를 넘어 800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도시화가 그만큼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죠. 도시가 커질수록, 아파트가 늘어날수록 관리해야 할 도시숲과 가로수도 늘어납니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폭염과 이상기후가 심해지면서 도시의 나무들은 전에 없던 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역설적이게도 이런 환경위기가 나무 의사의 일거리를 늘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직업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이들은 이제 단순히 아픈 나무를 고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환경을 설계하고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를 미리 진단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나무 내부를 자르지 않고 들여다보는 음파 단층 촬영 장비를 다루는 것도 이들의 몫이죠. 이 고가의 장비로 나무 속 부패와 균열을 찾아내려면 단순히 눈으로 보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처음에 그 사건으로 돌아가 볼까요? 서울 종로구 부암동. 이 조용한 동네에는 10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지나 동네 사람들의 봄과 가을을 함께한 나무였죠. 그런데 2026년 봄, 주변 나무들은 다 초록빛인데 이 은행나무만 잎이 누렇게 마르기 시작합니다. 전체 잎의 90%가 색을 잃고 말라버렸어요. 나무 의사가 현장을 조사하자 밑동 주변에서 15개가 넘는 구멍이 발견됩니다. 누군가 나무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로 의심되는 독극물을 주입한 흔적이었죠. 진단서엔 이렇게 적혔습니다. 은행나무를 확실히 고사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CCTV로 밝혀진 범인은 바로 이 나무 옆에 있던 미술관 측이었습니다. 나무 뿌리가 담장을 훼손하고 통행에 위험이 된다는 게 이유였죠. 하지만 정작 무슨 약을 얼마나 넣었는지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고 주민들과 상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예술을 지킨다는 공간이 100년 된 생명을 몰래 독살한 셈입니다. 이 나무가 왜,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과학적으로 밝혀낸 사람, 바로 나무 의사였습니다. 진단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책임을 물어야 다음 나무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나무 의사는 단순히 나무를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말 못하는 생명의 대변인이자 그 억울함을 밝혀내는 탐정 같은 존재인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의 진단서를 작성한 사람이 30년 넘게 나무를 치료해온 1세대 나무 의사 우종영 원장입니다. 이분의 인생 이야기가 참 드라마 같아요. 어릴 적 그는 하늘의 별을 보며 천문학자를 꿈꾸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색약 판정을 받으며 그 꿈을 접어야 했죠. 별을 볼 수 없게 된 소년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땅 위에 뿌리내린 나무였습니다. 이후 그는 삼성그룹의 조경 관리를 도맡으며 실력을 쌓았고 30년 넘게 수천 그루의 아픈 나무를 살려내며 대한민국 최초의 나무 의사가 됩니다. 그가 쓴 책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는 10만 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큰 나무가 될 수 없다. 시련에 흔들려 본 사람만이 결국 더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색약 판정에 좌절했던 소년이 그 좌절 덕분에 나무를 만났으니까요. 또 다른 인물도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느티나무 병원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나무의사 권정미 씨입니다. 권 씨는 혼자 나무를 치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마을 공동체가 함께 나무를 돌보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나무의사와 대학 관계자들이 모여 동네의 나무를 함께 진료하는 협동조합을 꾸린 거죠. 그는 말합니다. 나무는 우리 삶의 동반자다. 아끼고 보호해줘야 한다. 병들어 다들 포기했던 나무가 다시 잎을 틔우는 순간. 그게 이 일의 가장 큰 보람이라고요.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나무 의사는 결코 화려하고 편한 직업이 아닙니다. 비 오는 날이면 출동이 잦아지고 폭염에도 나무 위에 올라야 하고 사람들의 반대와 갈등까지 견뎌야 합니다. 연봉 1억의 신화도 극소수의 이야기일 뿐이죠. 하지만 자신이 돌보던 나무가 봄에 새순을 틔우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어떤 직업보다 값진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인생 후반전, 새로운 뿌리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늦게 시작해도 늦지 않고 정년 없이 오래 일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의미가 남는 일. 어쩌면 나무 한 그루를 살리는 일은 우리 자신의 인생 후반전을 다시 살리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